자, 우리 오늘은 속도, 가속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방정식과 부등식에서는 도함수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봤었잖아요. 오늘은 이제 그거랑은 좀 아예 별개의 내용, 이제 도형이나 이런 다른 개념에서의 내용인데요. 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수직선 위의 점 P의 위치를 알려주는 식이 있어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위치를, 예를 들어서 T가 어떤 값일 때 그 위치를 XT다 라고 하면은, 이제 X라는 값이 어떤 T에 대한 방정식으로 나와서 그 안에 T에다가 1을 넣으면 1에서의 그 위치를 알려주는 거고, T에다 2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2에서의 위치를 알려주고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자, 여기서 이제 XT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2차 함수나 3차 함수꼴로 나오게 돼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는 뭐 이런 모양 곡선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P가 이 그래프 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얘들아. P는 수직선 위, 그냥 옆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T는 그냥 그 위치 값을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XT의 함수 값 자체가 얘가 움직이고 있는 그 순간에 어떤 값을 딱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T가 1일 때 1이 나왔다, 그럼 1에 있는 거고, T가 2일 때 5에 나왔다, 그럼 2초일 때 5까지 가 있는 거고, 뭐 T가 3일 때 마이너스 7 나왔다, 그러면 마이너스 7까지 가 있는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옆으로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가나요? 그래프 위를 움직이면서 같이 곡선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P는. 그러면 이때 이 P의 순간적인 변화율과 이제 그 속도의 변화율을 알아야 되는데, 자, 먼저 속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VT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일단 얘를 구하는 기본 공식은 X'T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치식을 미분을 하면 속도가 나와요. 이유는 뭐냐면, 속도라는 건 내가 어떤 위치에서 점을 막 움직이다가 순간적으로 딱 점을 잡았어. 그때 이 점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빠르기로 움직이고 있었느냐, 즉 순간 변화율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변화율, 결국에 미분계수 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도는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해서 미분계수 값 X'T라고 구해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속도라는 건 항상 뭘 가지고 있냐면 방향과 크기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방향은 부호로 결정을 해요. 속도의 값이 양수이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고, 속도의 방향이 음수이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가 3초일 때 위치를 잡았어도 걔가 순간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가다가 잡힌 건지 이쪽 방향으로 가다가 잡힌 건지는 속도의 부호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속도의 부호가 양수면 이렇게 움직이는 중간에 잡힌 거고, 순간적으로. 속도가 음수면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서 순간 내가 잡은 거야. 이쪽 방향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막은 거야. 무슨 말인지 가나요? 그래서 속도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방향성. 그래서 만약에 속도의 방향, 그러니까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왜 차가 유턴했다고 생각해봐. 차가 이쪽 방향으로 가다가 유턴을 하면 돌아가죠. 그럼 이게 바로 운동 방향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 차의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다라고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 속도는. 그리고 이 크기가 바로 빠르기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양수여도 1이냐 3이냐에 따라서 1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느냐, 더 빠르게 3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느냐,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속도라는 건 항상 방향과 크기가 같이 존재한다는 거.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사실 기존에 알고 있던 속력이라는 건 방향성은 버리고 뭐다? 속도의 크기만을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 속도의 크기다라고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속도라는 걸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속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속도가 알겠어. 뭐 증가를 하고 이제 그러니까 속도가 얼마만큼의 빠르기로 점점 변화를 하는지야. 속도값이 점점 커지는지 아니면 속도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점점 느려지는지 이제 그런 것들. 속도의 증가 감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속도는 속도의 증가와 감소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라서 이 속도의 증가 감소를 판단을 한다는 건 바로 속도의 변화율을 알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는 이거를 가속도를 구할 때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돼요. 가속도는 우리가 AT라고 써요. 이거는 바로 V'T다. 쉽게 생각하면은 원래 위치식을 두 번 미분해서 오면은 그게 가속도라고까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가속도에서 만약에 얘를 가속력이라고 하는, 근데 이제 가속력보다는 여기는 가속도의 크기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가속도의 크기만을 알고 싶으면 역시나 얘도 절대값을 씌워서 알면 된다라는 거죠. 이 내용은 간단해요. 근데 사실 여기서는 간단해요. 도함수에서는 얘들아 속도 가속도에 대한 내용이 막 엄청나게 심화까지 될 수가 없어. 이게 사실 여기 내용은요, 우리가 이제 도함수 활용 3는 무조건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이 돼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 기말고사 범위 안에 들어가면서 시험 범위가 끝까지로 들어갈 텐데, 우리가 맨 마지막에 정적분의 활용이라는 단원을 보면 거기에도 제일 마지막에 속도 가속도에 대해 배워.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이거 미분밖에 할 게 없어서 문제를 많이 못 내요. 그래서 이 속도 가속도 문제는 기말고사에 내면서 선생님들이 그 맨 마지막 적분의 활용 문제랑 같이 섞어서 내요. 즉 도함수와 적분을 같이 활용을 해서 내는 문제로 조금 어렵게 내지, 이 미분 문제만으로는 솔직히 오늘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그냥 속도 구하라고 하면 위치 미분하면 되고, 가속도 구하라고 하면 속도 미분하면 되고, 그냥 이게 끝이라서. 그래서 여기서는 막 크게 부담 가지지 않고 그냥 가볍게 공부하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정적분 활용 배웠을 때, 그때 조금 더 우리가 이 미분이랑 같이 섞어서 어떻게 문제가 응용이 되는지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같이 볼게요. 575번 봅시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T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T래요. 자, P가 출발한 후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가속도. 그럼 얘가 언제 다시 원점을 지날 거냐를 알아야겠죠? 원점을 지난다는 건 위치가 몇이 된 거예요? 0이 된 거예요. 위치가 0이 될 때의 t 값을 찾아볼 건데, 얘는 t-1의 제곱은 0까지 나오니까 언제 한 번 더 원점을 지나요? t가 1일 때 원점을 지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의 가속도를 구하래요. 자, 그럼 v는 한 번 미분해야 돼요. 3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 가속도는 그걸 한 번 더 미분해야죠. 6t 마이너스 4 해서 우리는 t가 1일 때의 가속도의 값을 구하세요 하니까 가속도는 2라고 구해진다라는 겁니다. 다음 580번 볼게요.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는 t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5t제곱 플러스 12t라고 나와 있을 때 P가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이래요. 자, 운동 방향이 바꾼다는 건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시점을 찾아야 돼요. 그럼 속도는 얘를 한번 미분하는 거죠. 미분하면 3t제곱 마이너스 15t 플러스 12라고 봤을 때 이건 3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4. 즉 그래프가 부호가 언제 바뀌어? 1과 4에서 부호가 바뀌어. 그 중에서도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 그럼 언제예요? 4일 때죠. 따라서 그때의 P의 위치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가 4 대입하라는 소리죠. x4는 64 마이너스 120 플러스 48 해서 마이너스 8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위치가 음수일 수 있죠. 왜 수직선 위로 움직이니까 수직선에 음수값을 가했으면 되는 거니까. 다음 585번 볼게요. 직선 궤도를 달리는 자동차에 제동을 건 후 X초 동안 자동차가 움직인 거리를 X미터라고 하면 이 X는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을 한대요. X는 7.2t 마이너스 0.36t의 제곱.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제동을 걸기 시작했으면 그 제동한 걸로부터 시작해서 t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계속 바뀐다는 거지. 됐나요? 그러면은 자동차가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요. 정지를 했다는 건 속도가 0이 되는 시점을 찾아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V를 찾아야 돼요. 미분하면 7.2 마이너스 0.72t가 돼요. t가 몇일 때 얘가 0 나오죠? 그쵸. 10일 때. 그러면은 10초 동안 달린 거리를 구한다는 거야. 따라서 x10 구해주면 되겠네요. x10은 72 마이너스 36 되니까 36m를 달렸다. 제동을 걸고 나서도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다음 587번 볼게요. 지면으로부터 30m의 높이에서 2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으로 위로 쏘아 올린 로켓의 t초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h라고 하면 h는 30 더하기 20t 마이너스 5t 제곱이래요. 높이가 30 플러스 20t 마이너스 5t 제곱을 만족한다고 할 때 로켓이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의 높이를 구하래요. 자, 그럼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최고 높이라는 건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오는 시점에서 찍히는 거죠. 그 말은 운동 방향이 바뀌었어요.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건 운동 방향이 바뀌는 그 시점을 찾아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로 봐야 되니까 속도를 구하면 미분하니까 20-10t. 그럼 얘는 뭐야? 직선에서 t가 2일 때 부호가 바뀌었어요. 즉 최고 높이는 쏘아 올리고 나서 2초 후에 도착을 한다는 거야. 따라서 그때 높이 구하세요는 he 구하세요랑 같죠? 그래서 he 에다가 계산해 보면은 답은 30 더하기 40, 70에서 50이라고 나오겠네요. 됐나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590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는 3차 함수 그래프로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옆에 있는 건 속도 그래프예요, 얘들아. 자, 이때 옳은 것만을 보세요 라고 했어요. 기억. T는 A일 때와 T는 C일 때는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자, 운동 방향을 판단하는 건 속도의 부호로 확인하는 거예요. A에서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C에서는 마이너스야. 그러면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인 거 맞죠? 니은 T는 B일 땐 P는 운동 방향을 바꾸나 했어요. B일 때 운동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쵸, 바뀌죠.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시점이니까 거기가. 그래서 니은 맞아요. 디귿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 가속도가 0이 되려면 속도의 증가 감소가 바뀌는 시점을 찾아야 돼요. 쉽게 생각하면 속도의 극값들이 바로 가속도가 0이 되는 시점인 거야. 그래서 P의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은 A와 C 두 번 맞죠. 그래서 여기는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여기까지가 이제 속도, 가속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우리가 이 다음으로는 도형의 어떤 길이나 넓이 혹은 부피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는 식으로 볼 거예요. 우리가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항상 도함수예요. 그럼 길이의 변화율 구하라고 하면은 길이에 대한 식을 써놓고 그거의 미분값 구하면 되고, 넓이의 변화율 구하시면 넓이식 써놓고 그거 미분해서 변화율 값 구하면 되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 593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키가 1.6m인 재현이가 높이가 2.4m인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해서 매초 2m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간대요. 자, 가로등이 이렇게 있는데 재현이가 여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때 재현이의 그림자 길이의 변화를, 자, 그림자는 어떻게 되냐면 조명에서 사람의 머리를 지나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만큼이 그림자로 나오게 돼요. 자, 근데 지금 재현이의 키는 1.6m고요. 가로등은 2.4m예요. 근데 재현이는 이 가로등 밑에서 출발해서 점점 이렇게 온대요. 그럼 얘가 움직여온 거리는 어떻게 되죠? 2t예요. 근데 우리 그림자 길이를 알아야 되죠, 우리는. 그림자 길이를 그럼 L이라고 잡으면 닮음이 써져요. L 대 1.6은 L 플러스 2t 대 2.4라고. 그죠? 직각삼각형 닮음 쓰는 거야. L 대 1.6은 L 플러스 2t 대 2.4라는 비례식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양변에 얘 곱하려면은 1.6L 플러스 3.2t는 2.4L과 같아서 결국에 L을 구하면 이항시키니까 0.8L이 3.2t, 즉 L은 4t다라고 할 수 있죠. 길이는 시간이 지날 때마다 4씩 커진다고. 그런데 문제는 길이가 아니라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는 L' 구하면 된다. 변화율은 L'은 4, 즉 매초 4씩 길어진다라는 거지. 그림자도 같이. 아시겠나요? 다음 595번 볼게요. 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파문이 생긴다. 가장 바깥쪽 파문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15cm씩 일정한 비율로 길어질 때래요. 자, 그러니까 점을 찍히고 그러면 그 점을 기준으로 계속 이렇게 파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커지면서. 근데 이 가장 바깥쪽 파문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15cm씩 일정한 비율로 길어진대. 그러면 t초 후에는 이 길이가 몇이 된 거야? 15t가 된 거겠죠. 그때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넓이식을 세워서 그거에 미분을 해야 돼요. 자, 넓이는 파이 r 제곱하니까 225파이 t 제곱이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의 변화율은, 넓이 변화율은 2 곱하니까 450파이 t라고 나와요. 즉 넓이는 매초 450파이씩 커진다는 거야. 그러면은 2초 후에 변화율 구하시니까 t에다 2 넣으니까 몇? 900파이라고 나온다는 거죠. 이거 할 때 파이 안 써서 꼭 마지막에 틀리는 사람들 많아요. 넓이 하는데 원 조심하세요. 파이는. 다음 598번. 자, 시각 t에서의 반지름의 길이가 0.5t인 9가 있다. 이번엔 9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래요. 우리 9 부피 어떻게 구해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니까 반지름이 지금 0.5t라고 했어요. 0.5t의 세제곱. 그럼 결국에 이거는 6분의 파이 t 세제곱이다 라고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의 변화율이니까 미분하면 2분의 파이 t 제곱이죠. 이때 t가 11대의 변화율 구하니까 t에다 10 넣으니까 계산값은 50파이.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오히려 어려운 거는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 그래프 그려서 활용하고 하는 것들 있죠? 거기가 좀 더 우리한테는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거의 시험 문제를 틀리게 낼 만한 게 없습니다. 아시겠나요? 해서 우리가 먼저 도함수 활용 단원을 마무리 지었고요.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부정적분 단원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부정적분 단원은 내용이 엄청 쉽거든요. 그냥 잠깐 말해주자면은 우리 지금까지 미분했었죠. 그거 거꾸로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x 빼기 5라는 식이 있었어. 그럼 뭘 미분해야 2x 빼기 5가 나와? x제곱 마이너스 5x. 그리고 뒤에 상수만 아직 모르니까 그것만 나중에 정해주면 되는 거야. 이거 할 거야 오늘은.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은 부정적분은 막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제 부정적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 시간까지 배웠던 도함수 이런 내용은 미분을 하는 거였어요. 자, 미분이라는 것은 fx를 통해서 f'x를 구하는 게 미분이었죠. 반대로 적분은 미분의 거꾸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얘는 f'을 먼저 알려줄 테니 원래 함수인 fx를 구해내라는 게 바로 적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적분은 크게 부정적분과 정적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오늘은 먼저 부정적분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도대체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차이는 뭐냐? 부정에 있는 그 정이라는 말은요, 얘들아, 한자로 정할 정자래요. 그래서 부정적분은 정할 수 없는 적분인 거고 정적분은 정할 수 있는 적분인 거야. 무슨 말이냐? 자, 이제 우리가요, 어떤 함수 fx가 있어요. 얘가 이미 미분된 상태라고 했으면 얘가 미분이 되기 전 상태로 돌리는 걸 우리는 이 원래 함수를 원시함수라고 불러요. 자, 이 fx의 원래식으로 돌려오는 얘를 우리는 원시함수라고 부르는데 이 원시함수가 구해지는 방식은 이 fx를 적분을 하는 거야. 우리는 그 적분의 기호를 이렇게 써요. 얘를 우리는 인테그럴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시 정리를 해서 쓰자면 원시함수 fx는 구해지는 방법이 인테그럴 fx dx 를 해주면 원시함수가 나오는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우리 잠깐 방금 선생님이 이전에 앞에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2x 빼기 5라는 식이 있어. 2x 빼기 5가 미분되기 전 상태를 찾으세요 라고 하면 뭘 얘를 미분을 해야 나와요? x제곱 마이너스 5x인데 문제는 뒤에 이 상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저게 몇이었는지를 몰라. 왜? 상수는 미분해버리면 다 0이니까 이미 0이 돼버린 상태라서 돌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부정적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딱 하나의 식으로 내가 정할 수가 없는 거야. 될 수 있는 상수가 너무나 많은 거죠. 1이어도 되고 2여도 되고 마이너스 5여도 되고 마이너스 1000이어도 되고 만이어도 되고 뭐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인테그럴 fx는 원시함수 fx는 인테그럴 fx dx 플러스 c라고 적분상수를 항상 붙여줘야 돼요. 미지수 값으로 그냥 일단 남겨놔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해서 이게 우리가 바로 부정적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그럴 fx dx 플러스 c가 바로 원래 함수, 원시함수 fx를 구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근데 미분은, 적분을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차수 하나 올려놓고 일단 기본적으로 앞으로 내렸을 때 얘가 완성이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인테그럴 x의 n제곱 dx를 적분하세요 라고 했어. x의 n제곱 dx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차수를 뒤에서 하나 올려요. 어차피 차수가 하나 올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 n 플러스를 앞에 내려서 곱했을 때 얘가 나오면 돼. 그게 바로 여기는 n 플러스 1분의 1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적분상수 C 그냥 써주면 돼요. 우리가 미적분 1에서는 어차피 다항함수의 미분만을 했기 때문에 막 더 복잡한 적분은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그 미분 방식을 거꾸로 한다라고 생각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적분은 연산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가 있어. 이 두 개를 각각 적분을 하고 더하거나 빼려고 해. 그럼 이걸 직접 이렇게 다 각각 적분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식 자체를 먼저 한 번에 덧셈 혹은 뺄셈을 해주고 그 식 전체를 한 번만 적분을 해줘도 돼요. 적분은 덧셈 뺄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곱셈 나눗셈은 불가능해요. 왜냐면 우리 생각해봐. 곱미분인 게 fx, gx 곱한 게 f', g' 아니었죠? 한 번에 하나씩 미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fx, gx 곱한 걸 적분한다고 해서 원시함수 f랑 원시함수 g가 곱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눗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역시나 인테그랄에서도 나눗셈 혹은 곱셈은 불가능하다는 거,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대신에 실수배는 가능해요. 유일하게.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kf dx가 있어. 그러면은 굳이 이거를 k배를 다 해서 하지 않고 그냥 k는 묶어서 맨 마지막에 한 번만 적분식에 아예 곱해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까지. 아시겠죠? 사실 이 내용이 이제 부정적분의 내용이 전체인데, 자, 그럼 이제 방금 배웠듯이 미분과 적분은 서로 반대 관계라고 했죠? 그러면 이 반대 관계가 만약에 같이 이루어졌을 때는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라는 거야. 미분과 적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나는 미분과 적분을 만약에 같이 하려고 해요. 근데 같이 할 때는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해버리면 그냥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격이 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연산 안 한 게 돼요. 우리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야. 역함수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원래 함수 계산해놓고 다시 역함수 돌려버리면 의미가 없는 계산이었죠. 얘도 그런 격인데,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누굴 먼저 하고 누굴 나중에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달라져요. 만약에 첫 번째, 내가 미분을 먼저 하고 그 식 전체를 다시 적분을 하려고 해. 자, 그럼 이렇게 돼요. 원래 우리 이거 미분하면 뭐가 되죠? 얘는 f'x예요. 근데 이걸 다시 적분을 하면 그냥 fx로 돌아오죠. 근데 문제는 마지막에 한 건 적분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러면 상수항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적분상수가 붙어줘야 돼요. 즉,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을 나중에 할 때는 이 미분과 적분의 연산을 지우고 그냥 fx가 그대로 나온다고 봐도 돼. 하지만 마지막에 최종적인 한 건 어쨌든 적분이니까 적분상수는 생겨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적분을 먼저 하고 그걸 다시 미분해. 그럼 적분을 할 때 이미 적분상수는 생겼겠지만 그걸 다시 미분을 해버리면 상수항은 없겠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이 계산만, 왜 dx래? dx분의 d. 이 미분 연산과 적분 연산만 그냥 무력화시키고 그냥 그대로 fx이다 라고만 써도 돼요. 이때는. 이 순서는 조금 중요합니다. 미분과 적분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는 계산 효과는 사라지긴 해요. 둘 다. 하지만 마지막에 적분 상수를 넣어야 되냐 안 넣어야 되냐의 차이는 조금씩 있다라는 거지. 이해 가나요? 그것만 조심해주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요 내용에 대한 계산 연습할 겁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미리 말하는데 얘들아, 솔직히 지금 이제 그럼 따져보면요, 여러분들은 미분이 편해요? 적분이 편해요? 미분은 솔직히 이미 보여지는 식에다 그냥 계속 내려서 곱하면 돼요. 근데 적분은 이걸 보고 내가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은근히 그게 식이 복잡해질수록 까다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웬만하면 이렇게 말해. 적분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 적분을 안 하는 방법 방금 배웠어. 적분 안 하고 싶으면 양변 똑같이 미분 시켜버리면 돼. 그럼 적분이 사라지니까.
내가 적분식을 굳이 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양변을 똑같이 미분을 해서 적분 계산하지 마세요. 그게 훨씬 쉽게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자, 무슨 말인지 같이 한번 볼게요. 646번부터 봅시다. 인테그랄 fx dx에 대하여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c가 있어요. 자, 우리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fx 구하래요. 근데 굳이 내가 이걸 fx의 적분식을 보고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양변 미분해버리면 어차피 여기 인테그랄 미분하면은 지워지고 그냥 fx만 남죠. 이렇게 양변 똑같이 미분해버리라는 거야. 해서 적분을 없애라는 겁니다. 그럼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다. fx는 따라서 f2 계산만 해주면 되죠. 됐나요? 다음 651번. 651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dx분의 d 인테그랄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5 dx는 b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래요. 자, 적분을 하고 다시 미분을 해요. 그러면 그냥 안 하는 거잖아, 계산. 적분하고 미분해버리면 그냥 안 하겠다는 거야, 이거. 그래서 결국엔 식이 뭐만 남아?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5. 그냥 이게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게 b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래요. 그냥 항등식 비교하면 되잖아요. b는 1, a는 마이너스 1, c는 5. 다음 654번 볼게요. 자, 원시함수 fx는 인테그랄 dx분의 dfx, fx가 아니구나. x세제곱 더하기 2x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누굴 먼저 해요? 미분이 먼저 되고 그걸 전체를 다 적분을 한대요. 그러면 사라지긴 해. 하지만 최종적으로 한 게 적분이니까 마지막에는 적분상수 C가 생겼을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때 근데 F0이 마이너스 1이라고 줬어요. 그 말은 적분상수가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돼. 이때 그냥 상수항을 정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상수항은 문제에서 뭔가를 함수값을 알려줬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정해주는 거지 우리가 정할 수는 없어, 임의대로. 아시겠죠? 그래서 F-1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659번 볼게요. 자, 인테그랄 fx 플러스 3x dx가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일 때 f0은 2, f'-1은 마이너스 3이래. 그럼 일단 fx가 뭔지 알아야겠죠? 자, fx만 꺼내기 위해서 우리는 양변을 먼저 뭘 해줄 수 있어요? 미분해버릴 수 있어요. 그럼 미분하면서 적분 사라지고 fx 더하기 3x가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다. 즉 fx는 3x제곱 더하기 2a-3x 더하기 b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한 번 더 미분해야 돼. f'-를 구해야 되니까. 그럼 얘 미분하면 f'-x는 6x 더하기 2a-3이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땐 마이너스 3 나오게 하는 a 구하고 먼저 그 위에 식에다가 0 넣었을 때 2 나오니까 b는 2고 이렇게 하나씩 구해준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적분보다는 미분이 여전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다음 662번. 자, fx는 인테그랄 x-1분의 x세제곱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x-1분의 1 dx예요. 자, 어떤 두 개의 식을 연산할 거예요. 근데 굳이 각각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로 합쳐서 볼게요. 그러면 x-1분의 x세제곱 마이너스 1 dx인데 아까 전에 말했죠? 적분에서는 이런 분수는 아직 적분할 수가
없다고. 나중에 할 거야. 지금은 못해요. 대신에 얘는 약분은 되죠. 분자가 인수분해가 되잖아. 인수분해에서 약분하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만 남죠. 이거 적분하시면 돼요. 자, 이제 적분할게요. 잘 보세요. 차수 하나 올려. 먼저. 그러면 x 3 내렸을 때 1 나와야 되니까 3분의 1. 그 다음에 또 여기 차수 하나 올려. 뭐야? x제곱. 2 앞에 내려서 곱했을 때 1 나와야 돼. 개수. 그러니까 2분의 1. 마지막 1차는 그냥 x만 붙이면 돼요. x. 그리고 플러스 c.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런데 f-1이 마이너스 6분의 11이다 라고 했어요. x에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6분의 11 나오려면 c는 몇이어야 돼요? 마이너스 1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fx 완성해서 f-2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냥 선생님 암산한 거예요. 저 상수항은 여러분들은 그냥 각자 계산하시면 돼요. 665번 볼게요. f'x가 3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 이고 f0은 마이너스 4, f-1은 1이에요. 자, fx를 구해볼게요. fx는 적분해야 되는 거죠. 3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를. 자, 적분할게요. 먼저 차수 하나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x세제곱. 근데 3 내렸을 때 그냥 3 나오니까 앞에 곱할 건 없어요. 그 다음 여기도 차수 하나 올려. 1차에서 하나 올리니까 x제곱. 2 앞에다가 내려서 곱했을 때 4 나와야 돼. 그니까 2 플러스 1차는 그냥 x만 붙이면 돼요. ax. 마지막 적분상수 c인데 문제에서 f0이 마이너스 4다라고 했어요. x에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4 나와야 되니까 적분상수는 마이너스 4라는 거 알 수 있고요. f-1이 2라고 했으니까 x에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2 나오게는 마지막 a만 구하면 f2는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됐나요? 다음 670번 볼게요. 인테그럴 fx dx는 xfx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c예요. 자, fx가 단순하게 그냥 2차 함수라고만 나와있지 뭐 아무것도 알려준 게 없어. 그럼 우리는 저걸 적분을 할 수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적분을 안 하기 위해서 뭘 해준다? 양변 똑같이 그냥 미분해버린다. 미분하면 적분 지워지면서 여기는 fx로 나올 거고 뒤에 거 미분해주면 되겠네요. 첫 번째 건 곱미분해줘야 돼요.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하니까 1, 뒤에 건 그대로. 더하기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 xf'(x)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x라고 나와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fx는 어차피 지워지고 f'x가 6x-2여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f'을 알면 다시 fx를 구할 수 있겠죠? 얘를 적분해서 fx는 인테그럴 f'일 거 아니야. 즉 6x-2 적분하면 되니까 자, 차수 하나 올려요. 어떻게 돼요?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 그렇지. 근데 문제에서 f1이 3이다 했으니까 마지막 적분상수만 채워주면 19해지는 거겠죠. 됐나요? 사실 오늘 하는 내용이 이 미적분 원 통틀어서 제일 쉬운 내용이야. 자,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의 도함수를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 이걸 보면 우리는 원래 함수 fx를 구할 수 있어야겠죠. 각각 적분해보면 돼요. x가 1보다 큰 부분에선 얘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c. 이건 x가 1 이상일 때 얘는 적분하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적분상수가 꼭 같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문자는 다르게 두세요. C' 이렇게. 됐나요? 근데 문제에서 F2가 이미 2라는 거 알려줬어요. 그럼 F2는 2가 나오려면 너 위에 거에다 2 넣었을 때 2 나와야겠죠? 따라서 위에 거식은 상수항이 몇 나와야 돼요? 6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밑에 거 상수는 어떻게 구하냐? 문제 제일 첫 번째 힌트가 줬어요.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연속이려면 위에 식에 1 넣은 거랑 아래 식에 1 넣은 게 같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위에 1 넣으면 5 나오니까 밑에 1 넣었을 때 5 나오려면 4. 이렇게 찾아준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다음 678번 볼게요. 곡선 y는 fx 위에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x제곱 더하기 1이다. 접선의 기울기는 f'x였어요. f'x를 알려준 거야. 그럼 우리 fx 바로 구할 수 있겠네. 어떻게 돼? 3분의 1x 세제곱 더하기 x 플러스 c. 그렇지. 근데 얘가 0, 마이너스 1을 지난다. x에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나와야 되니까 적분상수는 마이너스 2. 그냥 이렇게 찾는 거죠. 엄청 간단하죠? 해서 F2만 계산하시면 돼요. 자, 다음 681번 볼게요. fx는 인테그랄 x-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dx인데 이때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h 마이너스 f 마이너스 h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걸 먼저 계산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를 확인한 다음에 하세요. 지금 이거 h 공식 보면 원래 우리 항상 h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지? 그럼 뭐가 숨어 있다고 보기로 했어? 여긴 0 더하기 h, 0 빼기 h라고 봐야 돼요. 우리 h 공식 이렇게 나왔을 때 선생님 바로 보는 방법 가르쳐줬어. 기억나? h 계수만 바로바로 따서 보는 거. 1분의 1 빼기 마이너스 1. 몇이야? 2f 프라임 0. 이거 보기로 했었잖아요.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결국에 나는 f 프라임을 구하는 거야. fx는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f 프라임 x 구하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미분하니까 그대로만 나오면 되잖아. 이거잖아 그냥. 안에 걸 뭘 전개를 해서 적분을 할지 말지 고민이 아니라 그냥 나는 f 프라임 0만 구하면 된다고요. f 프라임 0 몇 나와요? 마이너스 8.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16. 이렇게. 아시겠죠? 선생님이 왜 적분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말을 했는지 알겠나요? 거의 미분이 메인이지 우린 여전히. 적분은 정말 특이사항 아니면 많이 안 해도 돼. 아시겠죠? 자, 다음. 근데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런 미분계수 모양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은 이제 이 미적분 오는 못해요, 우리가. 아시겠죠? 자, 684번 볼게요. 자, f'x를 먼저 알려줬어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이고 fx의 그 극대값이 2분의 3이래. 자, 일단 극대값을 알기 전에 언제 그럼 극대가 생긴지 알아야겠죠? 미분해 볼게요. 미분이 아니라 인수분해 해볼게요. 그러면은 도함수가 마이너스 1과 2에서 가지는데 그 중에 언제 극대야? 마이너스 1에서 극대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극대값은 f-1이구나 라는 걸 알았고 극소가 반대로 f2구나 라는 걸 알았어. 근데 이제 얘를 계산을 하려면 fx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럼 이건 이제 적분을 하셔야죠. 자, 얘 적분하면 fx는 어떻게 나와요, 식이? 그렇지. 하나씩 적분하니까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 근데 문제에서 알려준 극대값이 2분의 3이다 라고 했으니까 f-1이 2분의 3 나오게 하는 c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몇 나와요? 얘는 마이너스
아니다, 플러스 3분의 1 나와요. 그러면 마지막 극소값은 x에다 2 넣어서 역시나 계산해주면 되겠죠. 알겠나요? 자, 마지막 687번. 자,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미분에서도 봤던 문제. 선생님이 이거 그래서 외우라고 했어. 이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둘 다 나올 거라고. 자, 687번 보면은 fx 플러스 y는 fx 더하기 fy 더하기 마이너스 xy 나왔대요.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선생님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하라 했어? 일단 f0 구하라 했어. x, y에 모두 0 대입해서 그냥. 그럼 f0은 f0 더하기 f0 빼기 0이니까 결국에 f0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문제에 분명히 미분계수 값에 대한 정보가 하나 있을 거라고 했어. 여기는 f'0을 알려줬죠. 자, 그럼 f'0 구할 수 있는 식을 써야 되는데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무슨 공식? h 공식 써서 봐야 한다 했어요. 왜냐? h분의 f0 더하기 h 빼기 f0으로 봐야 되니까 0 더하기 h 대신에 여기다 갖다 넣어서 뭐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0 플러스 fh 마이너스 0이 필요 없고 마이너스 f0 이렇게 보자고 했거든요. 그럼 결국엔 f0은 지워지고 식의 모양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이렇게 모양이 있으면 이건 f'0 값 몇이라고? 2라고. 이 식의 모양이 하나가 나와야 한다는 거야. 자, 이거 찾고 나면 3번 이제 f'x를 구하라고 했어요. f'x도 역시나 똑같이 h 공식 도함수 정의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자, x 플러스 h 대신에 저거 갖다가 넣으니까 어떻게 나와요? h분의 fx 플러스 fh 마이너스 xh 그리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fx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fx는 지워지는데 자, 여기 봐봐. h분의 fh는 뭐였어요? 우리 방금 앞에서 2였어요. h분의 마이너스 xh는 h 약분되니까 이렇게 해서 도함수 찾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도함수 문제야. 그럼 이건 중간고사 문제예요.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야. 4단계. fx 구하세요. 뭘 하겠다는 거야? 적분하겠다는 거야. 2 적분하니까 x 적분하니까 하고 마지막 적분 상수인데 이건 어떻게 구하냐? 첫 번째 구에는 얘에서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상수 없이 이렇게 끝나는 거죠. 3번까지 오면 중간고사 문제예요. 한 단계 더 추가가 되면 4번이에요. 이 1, 2, 3, 4번의 과정은 100% 지켜줘야 돼. 처음에 무조건 F0 구하고 두 번째 문제에 분명 미분계수 값을 하나는 알려줬을 거예요. 그거 이용해서 어떤 리미트 식 모양 하나 구해주고 그거 이용해서 F'X 정의 이용해서 구하고 마지막 fx 완성하고 이해 갑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 부정적분까지 마무리를 한 거예요.